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은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왜 시장이 하락했을까? 그 이유를 좀 낱낱이 뜯어보니까 이번 연준 의사록을 통해서 올해 안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하락한 건데 테이퍼링 이슈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11개 업종 가운데 임의 소비재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종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내용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연준 의사록 외에도 사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수 마감 상황 먼저 볼 텐데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지수의 낙폭이 오늘장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의 내용을 가장 주시했습니다. 의사록의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의 목표치에 달성했다라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회복세 역시도 거의 만족스러울 정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의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시사가 됐고요. 다만 반대 입장에서는 아직 테이퍼링에 들어가기는 이르고 적어도 2022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 역시도 확실하게 짚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록의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다 보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 투심을 다소 저하시켰다는 분석이 전해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조금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주목받은 실적 발표들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강한 그래픽카드 판매량에 힘을 입어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 전용 프로세서죠. 이 CMP 부문의 매출은 다소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실적이었던 만큼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1% 안쪽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스의 실적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역시나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기존에 제시했던 860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시켰습니다. 팬데믹 기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직접 개조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는데요. 그 트렌드에 힘입어서 지난 1년간 로우스는 수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거라는 CEO의 직접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전한 이후 로우스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10%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겟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EPS와 매출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소비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올랐다는 부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더불어서 백투스쿨 시즌 큰 폭의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시켰다는 부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다만 이런 긍정적인 어닝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2%대의 하락세로 전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봤고요.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0.7%가량 상승했던 자유소비재를 제외하고는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에너지 업종이 1.5%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쉐브론의 주가가 3%대 크게 떨어지면서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일 홀로 상승했던 헬스케어 섹터도 오늘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화이자와 일라이릴리, 머크사의 주가가 1에서 2%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조로는 비아콤 CBS가 있었는데요. NBC 유니버셜의 모 회사죠. 콤캐스트와 손을 잡고 유럽 지역 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스카이 쇼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런칭 일자는 내년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현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 웰스파고에서 비아콤 CBS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늘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약간의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기름 수요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4거래 연속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브렌트유와 WTI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WTI 국제 유가는 3%대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65 수준마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사실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었으나 선물 시장에서 현재 0.1%가량 소폭 상승한 채 움직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이 불안정하고 또 바이러스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장 전반적인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몇 가지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올해 안에 아무래도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FOMC 의사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올해 안에 테이퍼링, 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이뤄질 것이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은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올해 자산 매입 축소가 적절하게 봤다라고 하는데요. 연준은 그간 이 경제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 테이퍼링의 기준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물가 안정 측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이미 충족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완전 고용 역시도 충족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사록에서 이견도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보였는데요. 참가자들의 다수는 several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몇몇, a few 이 위원들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의사록은 시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연준 회의가 있은 이후에 한 달 뒤에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낙폭이 확대됐어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다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건데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대충은 뭐 올해 안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좀 확인 사살이 있었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같은 좀 조기 긴축이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결국은 의사록 발표 이후에 증시가 낙폭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지수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기관에서도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소매 판매 부진 등의 어떤 경기 회복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좀 발표되고 있는 속에서 정책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좀 만연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면은 이런 자산 매입 축소라든지 이 잠재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상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 내부에서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펜티온 같은 기관에서도 이견과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전에 발표하는 것이 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번에 의사록을 통해서 시사를 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MFR이라는 기관에서는 8월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또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준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한다는 점 역시도 어떤 좀 의사록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렇다면은 약간 시점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펜티온에서는 일단 11월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망이죠. 이건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만 반면에 MFR에서는 9월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알겠는데 언젠지 모르니 그게 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일단은 확정이 된 것에 어떤 경기 회복이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첫 번째고 그리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올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이제는 또 알겠는데 정확한 시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0월, 11월 정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의사록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도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액션을 취하기 좀 애매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파월이 찍어준 종목.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종목을 찍어준다면 어떨까? 약간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연준의 의사록이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을 받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발언한 것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은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는 영원히 바뀌었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앙은행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 연준은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 연방준비은행이죠. 자, 미국 경제 구조가 바뀐 것을 안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앙은행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화로 지목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원격 근무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음식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중개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대면 접촉이 적은 산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그는 원격 근무는 더 확산될 것이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위한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이브리드 워킹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 많은 고용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는 이미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얘기까지 덧붙였어요.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대면 접촉이 많은 여행이라든지 레저, 숙박 이런 쪽의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월이 찍어준 종목이라는 그 키워드가 좀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연준은 미국 고용 상황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 내지는 하이브리드 워킹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이런 기술과 인프라를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산업에 고용이 늘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용이 느는 곳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하이브리드 워킹을 비롯한 관련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물론 직접 찍어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읽다 네. 보니까 이쪽에 좀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하이브리드 워킹과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월가의 평가는 어떤지를 평가해 주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워킹 또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뭐 격일로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팀별로 교대로 출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업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꼽아보자면은 역시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대표 업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워킹에 특화된 하드웨어 신제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인원 데스크 전화기 형태라고 하는데 전화도 물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상회의도 하고 뭐 일정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기능을 갖춘 그런 하드웨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줌비디오 관련해서 좀 시장의 투자 심리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키뱅크가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로 428달러를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키뱅크에서 얘기한 바도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논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디오와 클라우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용 IT의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팬데믹 수혜주라는 또 인식에 갇혀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사무실 출근을 어떤 대형 기업들이 하려고 하다가 좀 연기를 했다. 이런 소식에 주가가 튀고 이런 것만이 마냥 뭐 기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을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하고 이 기업도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이브리드 워킹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이런 시점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나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좀 팬데믹 수혜주지만 앞으로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좀 그런 식의 발상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넷플릭스의 그림이 보이고요. 또 넷플릭스 비켜라는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전에도 제가 뭐 이런 키워드를 얘기를 했었고 이효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효리 그림을 이제 넣어주셨는데 1인자가 이제 있으면은 항상 뭐 누구누구 비켜, 이효리 비켜 이런 기사가 예전에 그렇죠.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넷플릭스 비켜 하는 그런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나와서 관련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컴캐스트와 비아콤 CBS가 유럽에서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카이 쇼타임이라고 명명될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설 등의 콘텐츠를 조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의 유럽의 22개국에서 론칭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스트리밍 수요가 여전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기 위한 미디어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디어 업계 간에 좀 뭉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컴캐스트는 피코 그리고 비아콤은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두 개를 합치더라도 이 구독자가 1억 명이 될까 말까 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뭐 넷플릭스도 2억 명이 넘고 뭐 아마존도 프라임 회원 따지면 2억 명 넘고 근데 여기서 뭐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뭐 합친다고는 하지만 1억 명 될까 말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들의 어떤 보면은 돌파구라고 볼 네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자신들 혼자서 이런 대형 업체들에게 좀 맞서기는 힘들다. 근데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때도 어떤 거는 넷플릭스에 있고 어떤 거는 뭐 위브에 있고 맞아요. 어떤 거는 티빙에 있고 이런 네네. 경우가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미디어 기업들이 좀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 콘텐츠를 좀 어떻게 본다면 번들화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아하.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또 틈새로 구독자를 성장시킬 만한 그런 동력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컴캐스트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비아콤 주가는 급등했어요. 혹시 다른 호재가 있었을까요? 비아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부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웰스파고에서 바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들도
스트리밍 서비스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 이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지금 보고 있고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전통적인 비관론자에서 이제 건설적인 낙관론자로 바뀌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아콤 CBS의 이 VOD 구독자 수가 내년 말에는 7천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구독자와 광고 매출 모두 디즈니의 훌루를 이제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5에서 6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약간 50% 굉장히 높은 업사이드를 점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 같네요. 지금 1, 2, 3위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정도까지. 근데 그럼 그 다음 순위를 누가 가져갈 거냐. 그 4위 자리를 놓고 엄청난 경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돌파구가 첫 번째는 굉장히 특출난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되겠고, 네네. 아니면 두 번째로 다른 기업들이 좀 갖고 있지 않은 콘텐츠를 내보내는 게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떤 그렇죠.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나는 이거 보고 싶고 여기에서 이거 보고 싶은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이제 출시가 볼수 된다면 있다면? 네, 네. 그거를 또 구독을 할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이 스트리밍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캐시 우드 2대 마이클 버리 1. 어제도 이제 팀장님이 캐시 우드와 마이클 버리의 어떤 뭐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싸움의 전개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그 내용 다들 아실 겁니다. 캐시 우드는 혁신 기업가이고 이제 마이클 버리는 워낙 가치 평가를 해서 뭐 고평가된 거를 공매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좀 알 수 없는 굉장히 미묘한 그 심리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캐시 우드는 뭐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당신이 가치 평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혁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했던 것이 어제 팀장님이 전해주셨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글로벌 가치 평가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대학교의 다모다란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면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분에게 이제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자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 평가를 잘하는 분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날 캐시 우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캐시 우드 ARK 이노베이션 ETF에 하락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CNBC에서 한 건데요. 그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는 지금 모멘텀이 모든 것을 이끄는 시장에 살고 있다면서 ARK는 가장 대표적으로 모멘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펀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러면 요즘에 캐시 우드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캐시 우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뷰를 공개하는 데 숨김이 없었다면서 문제는 너무 투명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타깃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RK ETF는 매일매일 매매 내역이 공개가 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게 다모다란 교수의 평가고요. 자, 그렇다면 가치평가의 달인인 다모다란 교수마저도 지금 아크 ETF에 하락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 만큼 아크 ETF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1위 기업이 바로 테슬라이고 2위 기업이 텔라닥 그리고 3위 기업이 로쿠입니다. 자, 이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첫 번째로 테슬라와 관련을 해서는 사실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네. 하지만은 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당국 조사 소식이 좀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규제 리스크에도 어떤 이 덩달아서 타격을 받는 움직임도 감지가 됐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이제 AI 데이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심도도 다소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배터리 데이나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떠올려 본다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 칩을 뭐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기대되고는 있지만은 그때만큼 어떤 이 이벤트 후에 주가에 좀 반향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텔라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영업 적자 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인내심이 좀 바닥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최근에 이제 아거스 같은 IB에서도 매수해서 보유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은 자신들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로쿠 마켓비트에 따르면은 매수가 19개, 보유가 1개, 매도가 1개로 굉장히 투자 의견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428.7달러에서 지금은 454달러로 오른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52주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3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에도 포워드 PR이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절대적으로 본다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